안녕하십니까. 제가 맥을 지금 한 5번째 셋업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마탱이가 가가지고 꺼지더라고요. 백업이 안 돼 있어서 엄청 무서웠는데 살리느라 고생 좀 했죠. 어쨌든 근데 맥을 이제 풀 3세터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쳤대. 그래도 잘 썼어요. 한 일주일. 근데 또 망가지게 해서 메인보드까지 고쳤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까지 또 날아가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제가 맥 셋업을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도 좀 잠깐 써보게 돼서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맥 사용자를 위한 셋업 방법이랑 그 다음에 개발 쪽 관련 셋업, 또 그런 것들을 한번 풀로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아예 리부팅을 리셋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에는 OS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유명한 안녕하세요 장면이 나옵니다. 헬로 이렇게도 뜨죠. 저는 영어로 랭지 세팅을 하고, 그리고 리전 선택하고 셋업 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맥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팅을 0부터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하고, 요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요게 컴퓨터 폴더 이름을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동민이라고 해놨고요. 2번 입력하고, 약간 이모지가 많이 달라졌네요. 요게 처음 로그인할 때 뜨는 아바타죠. 코알라. 이제 맥한테 인격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강아지도 괜찮다. 네, 요거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셋업 과정 어려운 게 없죠. 알아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애플 로그인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뭐 셋업 좀 해놓은 게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 그러니까 핸드폰 문자 메시지랑 뭐 전화 이런 게 맥에 기본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체인은 안 하는 편입니다. 비밀번호 저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따로 쓰고 있는 비밀번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거 설정들이 아까 아이클라우드 로그인했을 때 그대로 가져오는 설정, 파일볼트 디스크 인크립션, 요거 오늘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월렛도 있고 어필런스도 있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셋업을 해줍니다. 터치 아이디, 여기다 손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애플페이, 카드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비번이 있기 때문에 잠깐 돌려두고, 이렇게 애플페이 셋업을 마쳤고요. 이 정도 하면 이제 화면으로 진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화면 녹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첫 화면을 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우선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앱을 하나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료로 구매해 놓은 앱이고요. 깔끔한 디자인들, 그 다음에 뭐 화면 녹화,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이 2만원,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개 세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잘 보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셋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아시겠지만 크롬을 저는 메인 브라우저로 씁니다. 크롬을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노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맥 사파리 재밌는 설정 하나 하면은 탭을 컴팩트로 하면 그래도 좀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끔 써줄 때 예쁩니다. 하지만 사파리는 꺼주고 노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로그인 아이템이 add 됐다. 이 설정을 좀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 로그인 아이템은 이제 맥이 시작되면 항상 켜지는 아이템들인데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필요 없으면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노션이 필요할 때만 저는 켜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크롬을 또 열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크롬을 디포트 브라우저로 하고 이 정보 보내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크롬이 디폴트 브라우저가 됐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다 설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롬에 로그인을 지메일 계정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쓰는 뭐 확장 프로그램, 북마크 이런 게 다 동기화가 됩니다. 동시에 노션도 로그인 해주도록 할게요. 노션도 같은 지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션 로그인을 했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셋업을 또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 진짜 셋업만 5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센셜 파트, 그러니까 맥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제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세팅을 이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맥을 쓰시면 웬만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개발 쪽 일을 하시면 이 세팅을 한번 따라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개발 셋업을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 개발 주니어분들 이 셋업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에센셜 설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제가 하게 되는 거는 필수 앱들을 저는 이렇게 좀 백업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 앱들을 복사를 해서 애플리케이션 폴더에다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 열어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키보드 마에스트로, 이게 아주 너무 필수 앱입니다. 단축키를 지정해주는 앱인데요. 이거 없으면 절대 저는 컴퓨터 사용을 못합니다. 필요한 설정들을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노션에다가 저 파일을 백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 스위처 그룹을 디세이블 해놓고 그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단축키들을 가져옵니다. 인업을 해주고, 여기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앱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션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커맨드 N 누르면 이렇게 노션 가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크롬으로 가게 되고요. 컨트롤 N 누르면 노션, 컨트롤 F 누르면 파인더. 그러니까 앱 전환을 막 뭐 여기 도구 아이콘 갔다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도구 아이콘을 다 지웁니다. 다 지워요. 필요 없거든요. 다 키보드가 매핑이 돼 있습니다. 캘린더 정도는 놔둡니다. 다 광고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설정도 놔둡니다. 설정도 여기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고, 아주 자주 쓰는 앱들, 크롬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크 브라우저 자주 쓰거든요. 요거 정도 놔두는데, 뭐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키보드 마에스트로 완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저 유료 버전 구매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등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이럽니다. 라이센스에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에스트로는 이 시작할 때
로그인 해줍니다. 키보드 마에스트로를 로그인 할 때, 시작할 때 항상 나타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복사한 앱이 아이스텐 메뉴, 이게 상단에 표시가 되면서 필수적인 정보들, 뭐 디스크 용량 이런 거 보여주는 앱이거든요. 제가 맥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건 써야겠다 생각했었어. 그래서 이것도 라이센스가 있어서 등록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 제가 유료로 구매했던 앱들이에요. 라이센스를 넣고, 그다음 위에 이렇게 뭐가 표시되고 있죠?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빼고, 여기서도 라벨 지우고 섀도우는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이거 흰색으로 글자 색깔 조정해 놔주고, 1테라짜리 모델이라서 지금 40, 50기가 정도 썼네요. 메모리는 저는 이거 원형 바로 표시하는 편입니다. CPU는 일자 막대기. 그리고 얘는 아마 런치했을 때 로그인 바로 될걸요. 근데 보면 이제 위에가 너무 뭐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상한 노치바가 생겨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애들이 없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바텐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들을 또 해주면 이 위에 있는 메뉴 앱들을 아주 필요한 것만 깔쌈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아이템 나중에 한번 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 다음에 설정에서 또 컨트롤 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여기 보면 사운드가 항상 저는 필요하거든요. 에어팟 연결하고 이런 게 중요해서 사운드 넣어주고, 나머지는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션이 자꾸 요즘 뭔가 더 해보려고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메뉴바를 점령하는데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탯 메뉴에서 색깔 깔맞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도 다인색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항상 필요하죠. 배터리 여기다가 넣어주는 편이고요. 바텐더를 제일 왼쪽에다가 줍니다. 바텐더 우리 설정 중에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뭐가 액티브 되는 게 있거든요. 봤죠? 이 설정을 없애줘야지 편합니다. 안 그럼 이거 무빙 마우스 이 설정을 해제해줘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뭐가 자꾸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왼쪽 화면들 다 좀 정리를 했고요. 바텐더도 유료 앱입니다. 이것도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바텐더 라이센스도 등록을 했고요. 한 15,000원? 15달러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배터리 관련돼서 특히 처음 사신 분들은 이 앱을 추천드리는데, 알덴테 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앱을 이제 이용하면은 배터리 용량을 충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오래 가거든요. 리튬 배터리라서.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다운로드 해서 직접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요거 DMG 아니면은 부류라는 게 설치되어 있다 하시면 이렇게 터미널 명령어로 알덴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메이시라고 적어놨죠. 요것도 같이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클립보드 매니저예요. 맥 OS 업데이트 하면서 요 클립보드 매니저가 기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션에 있는 순서대로 좀 할게요. 그리고 랭귀지 체인지 할 때는 저는 이제 카라바이너 앱을 하나 더 씁니다. 왜냐하면 이 랭귀지 체인지, 즉 요거 또 바텐더에서 보여줘야 된다.
캡스락이 디폴트가 아니네. 어쨌든 랭귀 체인지 여기서 하면 기본으로 캡스락인가 뭐 이건가 이걸로 하거든요. 딜레이가 있어. 막 빨리 입력하다 보면 랭귀 체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카라바이너 맥 요거를 저는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DMG 파일 바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되고요. 여기서 알덴테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충전 표시가 뜨면서 충전이 되죠. 근데 알덴테를 이제 열어보시면은 충전 습관에 따라서 얼마 용량이 적당한지를 추천해 줍니다. 배터리 헬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즈를 이제 켜져 있게 되긴 하는데, 요거보다 좀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를 하면은 맨날 쓴다.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는 한 40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맥을 다운로드 끄지 잘 안 끈단 말이죠. 차일드 리밋을 90%로 설정하고, 다른 거 하려면 요 프리미엄 피처를 써라. 근데 저는 프리 버전 씁니다. 도구 아이콘 안 나오는 게 좋고요. 시작할 때 로그인 할 때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차일드 리밋을 저는 70% 정도 두는 게 좋더라고요. 경고가 뜨는데 아예 심각한 경고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쯤 그냥 이제 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풀충을 해라, 이 정도 의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알덴테가 여기 뜹니다. 차일드 70%. 그래서 충전하면 70%까지밖에 안 차져요. 그 뒤로는 충전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안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인 아이템 여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메이시 또 깔았거든요. 메이시 깔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이시를 엽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기 아이콘이 하나 이렇게 생기거든요. 메이시. 메이시도 로그인할 때 항상 쓰는 앱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C를 단축키로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복사할 요소,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이게 메이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사할 아이템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했다, 이미지도 이렇게 클립보드 매니저로 뜨게 됩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스크린샷 단축키 이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 또 스크린샷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죠. 키보드 숏컷 들어가 보면은 스크린샷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요거 밑에 3개를 주로 쓰는데, 요거 3개를 주로 쓰는데, 요거를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이렇게 해두면 편하더라고. 그래서 컨트롤 1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 컨트롤 2 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거, 컨트롤 3 해서 옵션을 나타내 주는 거, 3가지를 잘 쓰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컨트롤 3 해서 이 다운로드 옵션을 저는 이 다운로드 폴더로 지정해 줍니다. 다운로드로 지정해 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데스크탑 지워주고, 그래서 스크린ሾ컷 했고, 랭귀 체인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카라바이너 아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라바이너를 열게 되면, 이게 카라바이너거든요. 이걸 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필요로 하죠. 요거는 에이시아 선택해주고, 여기서 뭐 하라는 건가? 네, 이렇게 하면은 카라바이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만 해주면 돼요. 캡스락을 F13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모디파이어의 캡스락을 여기 이제 펑션 키 F13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 설정을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랭귀지 체인지가 이게 아마 키보드 숏컷 들어가 보면 올 인풋 소스 설정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분은 체크 해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캡스락을 눌러보면 아직 바뀌지 않는데, 여기 인풋 소스 키보드 숏컷을 넣어주는 겁니다. 인풋 소스에서 셀렉트 넥스트 소스를 캡스라고 눌러주면 F13이 들어가면서 딜레이가 없는 한영 전환이 된다. 아주 편하다 라는 게 약간의 팁이지만, 맨날 한영 전환하기 때문에 저거 아주 필수고요. 메이시 했고 바텐더 했고요. 근데 원래 마그넷이라고 요 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런 앱을 이제 저도 유료로 구매해서 썼었는데 맥에 이 기능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보시면은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이렇게 왼쪽에 딱 붙죠? 오른쪽에 딱 붙고요. 그래서 이 마그넷 앱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요 아래 요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에 또 가서 아까 키보드 숏컷에서 윈도우 가보시면 제네럴의 필 마그넷 숏컷이랑 전 똑같이 쓰거든요. 컨트롤 옵션 리턴 키 어레인지 할 때 왼쪽은 커맨드 옵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독을 저는 항상 가리고 씁니다. 턴 하이딩 온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공간을 앱을 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모기가 있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요런 왼쪽 오른쪽 할 때 이렇게 약간 맥은 갭을 넣어주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기 때문에 데스크탑 설정에 가서 Tile Window Have Margins 요거 설정을 해제해 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 피처 됐고, 그 다음에 앱 숏컷에서 하나 또 중요한 게 프리뷰 앱을 사용할 때 또 아주 빈번히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몇인지 볼 때라든지 사이즈를 줄일 때 요거를 픽셀 단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숏컷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키보드 숏컷에 앱 숏컷을 가면 애플리케이션 별로 숏컷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Adjust Size 하고 키보드 숏컷에다가 커맨드 T라고 입력을 해두면 이 프리뷰에서 이미지 열었을 때 커맨드 T 하면 바로 픽셀 숏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 컨트롤 이제 또 중요한 파트죠. 베이직 숏컷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미션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현대에 와서 너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뭘 작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윈도우도 제가 좀 써봤는데 이 기능은 다 있어요. 이제 데스크탑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서 이 데스크탑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한 작업들을 하는 건 있는데, 데스크탑이 저는 또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코딩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프리뷰를 이제 보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데스크탑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을 이제 매니지 해주는 또 앱을 씁니다. 아까 여기서 토탈 스페이스라고 깔아놨거든요. 요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또 여러가지 시스템 세팅들 허용을 해주고, 역시 시작할 때 로그인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빵원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 구매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센스 좀 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탈 스페이스를 이제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저는 이렇게 8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이 그렇게 막 매끄럽진 않거든요. 근데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 오버뷰 그리드 기능 때문에 그래요. 세팅을 좀 마저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펑션 키 일단은
do nothing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에스트로를 간 다음에 오버뷰 그리드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오버뷰 그리드 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리고 각각 이 스페이스에다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홈, 그 다음에 여기는 뮤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해줘야 되는 게 미션 컨트롤 가셔서 이거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홈이라고 해주고 쇼컷을 하나씩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저는 QWER이 다 이 스페이스에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ASDF, 뮤직은 F죠. 그래서 저는 옵션 F를 누르면 뮤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유튜브 뮤직을 쓰거든요. 유튜브 뮤직을 여기서만 놓고 들어요. 그리고 여기 뭐 카톡이나 뭐 유튜브 볼 때도 여기를 이용하고요. 가끔 여기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하고, 일을 할 때는 다시 홈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일이 많다 하면은 이 두 번째에다가 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 둡니다. 워크 1 뭐 이런 식으로, 워크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워크 1 폴더에서 코딩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뭐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하고 코딩한 결과물을 이 워크 1의 아래쪽에서 프리뷰를 확인합니다. 프리뷰. 그래서 코딩을 하고 프리뷰를 확인하고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 스페이스 매니저가 아주 좋더라. 토탈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FN 키, 펑션 키에다가 이제 오버뷰 그리드를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려져 있는 탭들 모두를 확인하려면 FN 키 누르면 좋더라.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 어떤 스페이스를 가더라도 키보드 카라바이너, 키보드 마에스트로에서 새로운 파인더 열기 설정을 이렇게 단축키를 매핑을 해놨어요. 새로운 에디터 열기, 새로운 크롬 창 열기, 새로운 사파리 창 열기, 이런 거 다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독에다가 이 마우스를 올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편하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맥 윈도우 매니저, 그러니까 윈도우를 왔다 갔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뭐 크롬 창을 되게 여러 개 띄워놨을 때 이 탭을 가고 싶다, 아니면 파인더에서 이 탭을 가고 싶다, 아니면은 크롬을 보다가 파인더로 가고 싶다, 그럴 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잘 정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between apps, 앱끼리 왔다 갔다 할 때, 크롬 창 왔다 갔다 할 때, 크롬 창에서 파인더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between apps를 쇼컷을 또 이제 만들어 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미션 컨트롤, 이 마우스 제스처 3개 올리는 거 있죠? 이걸로 해도 가능해요, 충분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단축키, 키보드 단축키도 매핑을 해놨거든요. 미션 컨트롤 단축키 가서 요거를 커맨드 하고 그 탭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어떤 앱들이 떠 있나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터미널을 간다, 뭐 노션에서 설정을 간다, 이렇게 하면 커맨드 탭으로 금방금방 할 수가 있다. 크롬 탭을 간다. 그리고 여기 떠 있는 앱들이 스페이스에 있는 앱들만 뜨거든요. 그래서 특정 스페이스에 있는 앱들만 다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앱들을 왔다 갔다 하기 좋다. 그 다음에 커맨드하고 요 따옴표, 이건 디폴트 단축키거든요. 이건 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축키예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맥에서. 내가 뭐 파인더 이렇게 보다가, 크롬 보다가 갑자기 파인더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커맨드 요 따옴표 하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있으면 사실 이 앱을 막 분할하고 이 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거를 해도 나쁘진 않은데 두 개를 항상 띄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있으면 좋은 거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앱을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요 커맨드 이용한 단축키를 쓴다. 그다음에 같은 앱을 왔다 갔다 할 때는 Alt를 씁니다. 이것도 미션 컨트롤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즈, 여기다가 이걸 Alt 탭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Move Focus Next Window, 이거를 Alt 하고 콤마
저는 기본적으로 크롬 창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Alt 탭을 하면 크롬 창을 다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크롬 창에서 이 크롬 창으로 갈 때 옵션하고 요거 하면 왔다 갔다. 이게 또 아주 잘 된다.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파인더 파일 매니지먼트 가기 전에 웹앱 매니지먼트, 네, 다음에 아크 브라우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크 브라우저는 이렇게 다운받은 다음에 여시고 여기다 여기 싱크 사이드바를 이제 해두시면 요 스페이스별로 그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이 스페이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에다가 프로필을 설정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필요한 탭들 뿐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필요한 로그인 정보들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겹쳐져 있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프레이머샵 제가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셋 프로파일 한 다음에 프레이머샵 넥스트 프로필 여기다가 이제 던져주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로그인한 정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월든이라는 요 패스워드 매니저를 넣어두고 그 다음에 기본 패스워드 매니저는 꺼둡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로그인 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 로그인 정보가 항상 이 스페이스에 오게 되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래서 아크를 저는 강력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파인더랑 파일 매니저먼트, 파일들이 되게 많고 그것들이 또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의 진짜 꿀팁은 이 데스크탑 폴더를 쓰지 않는 거예요. 데스크탑 폴더에 대해서 뭐 또 얘가 이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데스크탑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저는 저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 키보드로 하기 때문이죠. 아마 이게 여기 있는 것 같고, 클릭 월페이퍼 리빌 데스크탑을 스테이지 매니저에서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내 손가락 벌레 이렇게 하는 거 이걸로도 이게 되기 때문에 굳이 클릭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를 저는 무조건 씁니다. 이게 새로운 이 리센트 하게 하지 말고 이 파인더 설정 가보시면은 You Find the Window를 other로 하고 요 다운로드로 무조건 설정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이 필요 없는 애들 다 지워줍니다. 에어드랍 필요 없어요. 에어드랍 여기다가 넣거든요. 저는 왼쪽에다. 리센트 필요 없고 애플리케이션 필요한 것 같아. 데스크탑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는 뭐 좀 잘 모르겠고요. 태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에디 태그 잘 안 쓰거든요. 이거 버리고 이 쉐어도 잘 안 써요. 에어드랍만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왜 다 데스크탑으로 하냐면 저는 이렇게 파일 그냥 저장할 때도 데스크탑에 쌓이고,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은 다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파일들은 계속 쌓여요. 어디론가. 근데 그 장소가 데스크탑이랑 두 개가 되면은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방을 두 개를 청소해야 되는 느낌? 근데 여기 다운로드 다 몰아버리면 다운로드 폴더만 정리하면 돼요. 필요할 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좀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그 프로젝트나 어떤 큰 테마들 여기다 이렇게 몰아두고 여기다가 이제 둡니다. 그래서 필요한 폴더들을 이 안쪽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신경 쓰이지 않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그리고 얘가 너무 많아지면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래서 다 여기다 몰아넣는 게 아주 좋더라. 데스크탑 폴더를 안 쓴다, 저는. 그리고 이 설정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설정을 좀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파인더에서 커맨드 J 누르면 이 뷰 옵션이 떠요. 근데 여기서 그룹 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카인드로 해두고 added 수준으로 정렬하면 좋습니다. 유저의 디폴트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쌓이는 파일들이 그룹별로 종류별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나는 항상 최신, 항상 새롭게 추가된 애가 맨 위에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룹 바이도 논으로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요거 디폴트로 설정해 주고요. 네. 그럼 항상 추가된 애 요소가 상단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았어. 이것도 그냥 다운로드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항상 알아. 항상 여기 제일 위에 있다.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 설정을 또 하면은 어드밴스 가서 저는 파일 확장자 다 나타나게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파일들 보이게 하는 거 단축키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커맨드 시프트 콤마 커맨드 시프트 점 톡을 이어서 안 보이는 파일들 보이게 하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이브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파일을 저장할 때 아까 여기서 파일을 저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장할 때도 이렇게만 안 보고 이렇게 열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폴더에 내가 특정 폴더에 저장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프로젝트 폴더야. 이 프로젝트 1 폴더가 제일 위에 있어야지 좋거든요. 근데 얘는 좀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 그룹 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뷰를 일단 봐줘야 되거든요. 리스트 뷰, 컬럼 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단축키를 할 수 있는데 데이트 에이디드 요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제일 위에 가장 제일 최근에 추가한 폴더가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일 매니지먼트는 그냥 디폴트로 파인더 보는 것도 있지만 세이브 다이얼로그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용량이 꽉 차잖아요, 보통. 저는 항상 이렇게 용량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에 또 이 기능이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파일들 이제 뒤집거리게 하는 거. 여기서 어떤 게 파일이 크고 어떤 거 삭제해야 되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캐시 이런 거 볼 때가 많거든요. 캐시 클린. 그런 게 용량을 많이 차지할 때가 많아서 도커. 명령어나 뭐 이런 클린한 뭐 얀 클린 이런 것들 명령어 쓸 때도 있지만 이 앱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치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DMG 파일 다운로드 해도 되고요. 좀 터미널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일단 빨라요. 빠르게 서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루트 가장 처음부터 폴더를 다 탐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지금 용량을 제일 많이 먹고 있나 그런 것들을 모두 알 수 있다. 물론 일반 뭐 파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요거 쓰셔도 거의 무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다큐멘트 보면은 폴더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나는 솔직히 근데 이 다큐멘트 폴더가 어디인지 모르거든. 다운로드 그리고 느려. 제로바이트라고 돼 있는데 얘는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라이브러리에서 뭐 캐시가 이 정도 있고 다운로드 이 정도 있다. 그 정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기본 사용자들을 위한 맥 셋업 풀 버전으로 보여드렸다. 아까 뭐 알덴테 지금 71%에서 충전이 멈췄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 맥을 아이스템 메뉴, 뭐 CPU랑 램 용량, 지금 사용하는 거, 디스크 용량. 앱 클리너 요거 하나 추천합니다. 이것도 역시 터미널에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앱을 삭제할 때 약간 부스러기 파일들 그런 것들 쉽게 지울 수 있는 앱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건 요 세팅에서 어세시빌리티 가서 줌 설정을 여기서 해주면 뭐 녹화 같은 거 많이 하거나 뭐 자기 화면 보여줄 때 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스크롤하면 줌인 줌아웃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iOS는 요 핸드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포워딩을 해주면 되는데요. 요걸 제가 또 한번 친절하게 녹화를 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레코딩. 무비 레코딩.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맥 설정, 요거 하나 해주시면은 메시지를 전부 여기서 이제 관리할 수 있다. 전화도 일로 온다. 네, 요 정도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발 셋업 얘기를 먼저 잠깐 할 필요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파이썬 설치를 저는 좀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파이썬이 맥에도 디폴트로 깔려 있어서 파이썬 설치를 미리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설치를 할 때는 브류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터미널 열고 브류 먼저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ASDF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파이썬이나 노드 같은 거 매니징을 쉽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홈 브류를 설치했다면 브류를 이용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홈 브류가 다 설치됐고 브류를 이용해서 ASDF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가이드를 따라하면 좋은데요. 요 파일들, 컨피그 파일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하나를 더 해줍니다. 커서 에디터죠. VS 코드 쓰셔도 됩니다. 커서 로그인 해줬고요. 커서 세팅은 좀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ASDF 세팅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 ZSHRC를 커서로 열어줍니다. 그 전에 요 ZSH 설치도 좀 더 해볼게요. ZSH 관련된 플러그인들 좀 설치를 해주고 있고 오토 소제션 이런 거 다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컬설하고 ZSH 설정을 열어주면 세팅이 들어와 있죠. ZSH 플러그인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그인 3개를 저장해주고 소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ZSH 설정을 다시 리로드하면 됩니다. 크롬으로 가서 다시 요 ASDF 설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SDF 패스를 위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required 됐고요. 요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스로 다시 리로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운 터미널 열어서 ASDF가 명령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노드랑 파이썬 설치할 건데 플러그인 디펜던시도 한번 설치해 줍니다. 브루로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설치를 공식 예제로 보내주고 있죠. 이걸 이제 이용해서 노드를 설치해야지만 나중에 그 노드 버전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노드 플러그인 설치를 했고요. 네, 노드 최신 버전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LTM 버전이라고 하죠.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레이티스트가 아니라 22.19.0 버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버전을 설치했으면 이 버전을 사용하겠다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u를 쓰면 전체 디렉토리에서 사용한다 이 의미고요. 19.0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랑 설정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설치와 설정을 하고 노드 버전, 위치 노드 두 명령을 입력해보면 제가 설치한 버전 그대로 나오고 이 노드가 설치된 위치가 ASDF 패키지 폴더 안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노드 같은 경우는 패키지 매니저도 같이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PNPM 설정하는 방법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core pack enable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를 pnpm sdf 이 pnpm 코어팩에서 보셔도 돼요. 코어팩 enable pnpm을 하면은 노드에 기본적으로 pnpm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npm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pnpm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ASDF에 노드가 있기 때문에 reshim이라는 명령어 써주고 다시 pnpm 버전을 이제 해보면 pnpm 버전, 최신 버전이 다운로드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얀도 마찬가지입니다. 얀 버전 한번 해주면은 최신 얀 버전을 코어팩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준다, 요거였고요. 근데 이제 파이썬 설정이 중요합니다. 파이썬도 ASDF로 할 거거든요. 파이썬 플러그인을 먼저 에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파이썬 뒤에 URL 모르면 그냥 파이썬 이름만 해줘도 되는데, 그 리스트 했을 때 파이썬이 설치가 됐고, 네, 그리고 ASDF 리스트 플러그인즈 URL을 이제 입력해 보면 어떤 그 파이썬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고 플러그인 설치가 됐고, 그래서 list all이라는 명령을 쓰면 사용 가능한 파이썬 버전이 나오는데, 파이썬 저는 역시 가장 좀 안정화된 버전을 설치를 먼저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파이썬 자체가 빌드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빌드할 때 C++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면 C++ 셋업이 뭔가 바뀌어. 특히 엑스코드 같은 거 설치를 먼저 하면 약간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를 먼저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깔는 게 좀 안정적이더라. 네. 파이썬 설치가 큰 에러 없이 설치가 됐고요. 요거는 무시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파이썬 버전을 여기서 ASDF 설치 안 하면 맥 설치된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ASDF set u python 3.13.7 하고 ASDF 리스트를 하면 이렇게 파이썬 3.13.7을 사용하고 있다가 뜨고, 파이썬 버전을 해도 13.7이 나오고, 파이썬 3 버전 해도 13.7이 나오죠. 아마 맥 디폴트 파이썬은 3.9 버전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명령어 둘 다 ASDF에 있는 파이썬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개발 셋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셋업도 사실 뭐가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아까 ASDF 설정이 제일 저는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브루 설정 아까 설치하는 거 보여드렸죠. 브루 인스톨은 여기서 그냥 이거 하시면 되고, git lfs는 큰 파일 필요할 때 저거까지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커서 세팅을 해놨고요. 커서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 파일을 백업 해놨거든요. config 유저 세팅 이렇게 JSON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여기 VS 코드 전 세팅을 복사를 해놨습니다. 붙여놓고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제이슨 파일을 항상 보관해 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세팅 설정했고, 키보드 바인딩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테마를 저는 GitHub 테마 씁니다. 라이트 디폴트, 그 다음에 뭐 테일윈드, 그 다음에 깃 렌즈 이 정도 설치를 하고 나중에 또 생각날 때마다 설치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많이 안 써요. 확장 플러그인 다 AI가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ASDF 패스 다 아까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프 씁니다. 워프 터미널은 워프도 요즘 뭐가 좀 많아져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ZSH 잘 지원하고, 그리고 워프도 로그인. 요게 짜증나. 자꾸 뭐가 보여. 그리고 여기서 피처 설정에서 좀 몇 가지 줍니다. 요거 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스타트업 할 때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Working Directory for New Session. 요거를 설정을 저는 어드밴스드로 하고 뉴 윈도우에서만 커스텀하고 다운로드스 폴더로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끄고 오프 다시 열어주면 다운로드 폴더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작업할 때 계속 다운로드 폴더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다가도 새로운 폴더 열면 다운로드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SSH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파일들을 항상 백업을 해두거든요. 이게 백업 돼 있으면 아주 좋아요. 요거를 이 루트 폴더에다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루트 폴더에 넣어주고요. 요게 이제 깃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죠. 컨피그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깃 레포지터리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웹앱을 그리고 저는 많이 씁니다. 이걸 쓰면 이제 패스워드 키가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비트홀든 깔아뒀고요. 그 다음에 GitHub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로그인을 했고, 예를 들면 역시 이런 GitHub 관련된 것이 있다면 바로 SSH 설정을 제가 복사해 놨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아까 ASDF로 설정한 노드와 PNPM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돌릴 수 있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요거 ZSH 설정은 다 했죠. ZSH 플러그인 설정, 패스 설정은 또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백업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ZSH 히스토리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아까 코어팩 이용해서 이 노드 PNPM 얀 설치했죠. 그다음에 엑스코드를 어쩔 수 없이 받긴 해야 돼요. 그 맥용, 그러니까 iOS 앱을 설치하려면 엑스코드가 엄청 크거든요. 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이디는 커서 세팅을 했고, 요거 아까 엑스코드 설치하기 전에만 설치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하진 않더라. 그리고 AWS CLI 정도 부류로 받아주는 편입니다. 네, 요 정도. 네, 도커 데스크탑 역시 받아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애플 실리콘 용 도커 데스크탑 설치를 해주면 끝난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설치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ASDF를 이용해서 파이썬이랑 노드를 설치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 개발 셋업 설정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맥 전체적인 에센셜 셋업, 그 다음에 대부용 셋업 두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